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영진닷컴 적으시고 영진닷컴 사이트를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브록 CD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책에 대한 예제를 찾을 건데요. 여기 검색창 보이시죠? 이 검색창을 클릭하신 후에 여기다가 쓱 이렇게 적으면 쓱싹 시리즈들이 쭉 보일 거예요. 여기서 6763번 게시글 쓱 하고 싹 배우는 유튜브 영상 편집 이 쓱싹 시리즈, 요게 지금 우리 책의 예제거든요. 요거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CD 원점집 요 파일을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거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거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뭐 저장을 눌러서 받으시면 아마 다운로드 폴더로 받아지겠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이 예제를 찾기 쉬운 곳으로 좀 옮겨 놓을 거예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은 쓱싹 유튜브 이렇게 적으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러고 저장하시면 예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이 파란색 바가 끝까지 간 다음에는 얘가 zip 파일로 묶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고 어떤 파일들이 받아졌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파일 열기를 누르면은 아마 zip 파일, 즉 압축 파일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물론 컴퓨터에 알약이 아니죠. 알집이라든지 압축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깔려 있지 않더라도 압축은 당연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압축 풀기를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압축 풀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만약에 R집이 깔려 있는 경우는 아마 왼쪽에 압축 풀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압축 풀기를 눌러서 요거 경로는 따로 안 바꾸셔도 지금 아까 경로 바꿔놨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은 그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받았었잖아요. 그 바탕화면에 압축이 풀려져서 쓱싹 유튜브라는 폴더가 생기게 돼요. 이 안에는 9강, 10강, 12강, 13강이라는 폴더들이 들어있고요. 9강을 열어보시면 9강에 해당하는 나비나 늑대 영상, 양떼 영상 이런 것들과 채널 아이콘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요거 우리 미리 캠퍼스에서 확인했었던 채널 아트 모양들인데 요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예제 파일들, 영상들, 그리고 12강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보면은 곰믹스 영상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3강 여기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노래라든지 뭐 각각의 어떤 로고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동영상들이 좀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있어서 아마 다운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드리죠. 자, 그러면은 저는 바탕화면에 지금 예제를 깔았고요. 쓱싹 유튜브라는 이 폴더 안에 지금 예제들은 들어있는 상태예요. 혹시라도 폴더 경로를 잘 모르시는 분, 모르고 다운이 받아지신 분들은 기본적인 파일이 받아지는 경로는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내 파일이 받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있는지 받긴 받았는데 잘 모르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돋보기 보이죠? 요 검색바에다가 내가 받은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쓱싹이면 쓱싹 이런 식으로 적어 보시면 그 메뉴가 나오니까 보세요. 그러면 쓱싹 유튜브, 제가 이렇게 쓱싹 유튜브로 바꿔서 이름 적은 게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폴더들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파일과 폴더의 경로를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시는 분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바탕화에다가 꺼내 놓은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곰믹스 설치하는 걸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다시 인터넷을 들어가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곰믹스라고 쳐주세요. 곰믹스 하고 검색 또는 엔터. 그러면 일단 파워링크들이 보이고요. 조금 내려서 보시면, 조금 더 내려서 보면은 곰믹스가 뭐가 되게 많네요. 자, 좀 더 밑에 보니까 여기 곰랩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러면 영상 초보자도 쉽게 쓰는 무료 동영상 프로그램 곰믹스 이런 식으로 창이 떴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왔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 보이세요? 자, 이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받아주세요. 클릭. 그러면 지금 곰믹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뜨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받아집니다. 이거는 EXE가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열기를 하시면 실행 파일이 바로 설치 파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열기를 눌러서 조금 기다려보면 아까 전처럼 다운로드를 받을 테고요. 다운로드가 다 받아진 후에는 곰믹스 설치 파일이 열릴 겁니다. 절차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조금 기다리니까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는 창이 떴어요. 앱이라는 건 프로그램, 즉 곰믹스 프로그램이 디바이스는 장치, 즉 컴퓨터에 변경할 수 있도록 이라는 거는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할 거니까 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곰믹스 설치창이 나왔고요. 여기서 다음을 누릅니다. 사용권 계약에는 동의함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구성 요소는 지금 원래 기본 설치 상태라면 아마 이렇게가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다음. 요거 설치하실 때 주물 시작 페이지로 만들진 않을 거니까 이 밑에 주물 시작 페이지로 변경이란 체크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곰플레이어 만든 회사가 이제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곰믹스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중에서 무료이면서도 보통 이제 무료 프로그램 보면은 워터마크를 박아 놓잖아요. 자사의 워터마크를 박지 않고 그냥 쓰실 수 있게 풀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곰믹스 같은 경우 저도 간단한 편집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곰믹스는 워낙에 간단해요.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보통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라든지 에펙 같은 걸 돌리려고 하면 컴퓨터 사양이 되게 좋지 않으면 되게 버벅거립니다. 근데 얘는요,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간단한 뭐 자르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영상과 영상을 붙인다든지 영상과 영상에 전환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에 뭐 자막을 넣는다든지 영상 위에다가 내 회사의 로고를 넣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작업들은 이 곰믹스에서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1시간짜리다 2시간짜리다 상관없이 여기서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곰믹스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하는 우리 무료로 풀려져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쓸 수 있는 효과들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에 뭔가를 올릴 때 편집 작업에서는 프리미어는 이제 효과 때문에 쓰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아니면 이제 정밀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은 영상 정도라면은 요 곰믹스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도 저는 곰믹스 이용하고요. 왜냐면 프리미어 프로는 일단 무겁잖아요. 그리고 그 뭐랄까 인코딩 시간도 꽤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짧은 어떤 영상을 우리가 편집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곰믹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곰믹스 회사에 이제 곰믹스 프로라는 게 있는데 곰믹스 프로는요 약간은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버전이라 보시면 되세요. 원래 곰믹스 프로가 무료 프로그램이 아니라 금액을 내고 쓰시는 유료 프로그램인데요. 곰믹스 프로는. 근데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도 쉐어웨어라고 하죠. 일정 부분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풀어놓은 버전이 곰믹스 프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믹스 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곰믹스보다 효과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무료 버전 안에서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곰믹스 프로라는 그 프로그램으로는 10분까지만 영상 편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 편집을 하는 거는 뭐 시간은 상관은 없는데 영상의 길이는 10분까지만 인코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곰믹스 프로라고 워터마크가 찍히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작업할 때 곰믹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곰믹스 프로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그런 워터마크가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그때는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곰믹스 프로는 금액을 내시고 쓰신다면은 금액이 한 3만 얼마?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달마다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연구 버전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쓰신다면은 그렇게 설치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워터마크도 안 찍히고 시간 제한도 없기는 하겠죠. 일단은 곰믹스를 먼저 가볍게 다뤄보고 나중에 이제 곰믹스 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지 가볍게만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 완료 창이 떴는데요. 주물 시작 페이지로 변경할 거냐? 요건 체크를 제가 풀었어요. 자, 그리고 창을 닫을게요. 닫음.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곰믹스가 모두 설치가 된 거고요. 요즘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 챌린지라고 영상 편집 인증하고 뭐 촬영 장비를 받자 뭐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어요. 혹시 상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곰믹스 프로, 곰믹스 맥스입니다. 기능들은요, 곰믹스 프로가 중간 버전, 곰믹스 맥스가 조금 더 고급 버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은 이제 얘는 쉐어웨어, 얘는 완전히 유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곰믹스를 다 설치했으니까 창을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마 이렇게 곰믹스라는 아이콘이 생겨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곰믹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열어볼까요? 따닥. 곰믹스 화면이 지금 제가 옆 화면에 떠가지고 뭐 새로워진 곰믹스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뜬 어떤 공지창 같은 게 있는데 창을 닫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곰믹스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곰믹스 화면은요 8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실까요? 81페이지 얘가 이제 곰믹스의 모양이죠. 자, 메인 화면의 영역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일 위쪽에 곰믹스 프로젝트 이름 없음 이렇게 적혀있는 이 부분은 상단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거나 기본 메뉴 목록이나 라이센스 정보를 여기서 볼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 얘가 이제 미리 보기 영역이에요. 이 미리 보기 영역은 현재 편집 중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상에 추가가 된 미디어 소스 자료나 텍스트 추가 및 오버레이 클립 등이 나타나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미디어 소스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소스, 텍스트 이미지, 템플릿, 오버레이 클립, 필터, 영상 전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 부분이 소스 및 효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사용할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거나 미디어에 추가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템플릿과 같은 효과를 확인하고 추가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 밑에 영역은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되는 소스들이나 특수 효과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추가된 동영상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을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폴더 변경, 열기, 출력 설정, 인코딩 시작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인코딩 영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 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동영상을 직접 만든다 라고 할 때 인코딩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이렇게 편집 작업이 끝난 영상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서 인코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저장이라는 게 있죠. 이 저장은 뭐냐면요. 이 곰믹스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잠시 어딜 갔다가 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곰믹스에서 곰믹스 프로그램으로 저장해 놓는 게 저장 버튼인 거고요. 잠깐 너무 이게 프로그램이 어두워서 제가 프로젝트 좀 밝게 좀 할게요. 좀 보이죠 이제? 그래도 어두워요.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저장의 경우는 프로젝트로 저장이라고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곰믹스 작업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편집하기 위한 용도일 때 그때 이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인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동영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딩이 돼서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거는 뭐 자막을 고치거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2페이지 부분에서는 요 미리 보기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놨죠. 자, 여기는 지금 영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이렇게 내용이 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영상은 우리가 파일 추가를 해서 꺼내 오면은 영상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인데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과 그 영상에 삽입된 효과가 표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요 중간에 보시면 요 삼각형이 재생, 얘가 정지. 자, 그리고 탐색바라는 게 있어요. 이 탐색바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탐색바인데요. 우리가 영상을 만약 제가 일단 한 개 영상을 좀 가져와서 보여드려 볼게요. 미디어 소스에 파일 추가를 하면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아까 바탕화면에 우리가 받았던 쓱싹 유튜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챕터 10이거든요. 그래서 챕터 12강에 있는 예제 중에서 지금 이 예제는 새 영상이니까 요거 부르면은 예제랑 비슷해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 새 영상이 있을 때 이 미디어 소스 쪽으로 끌어다가 놓으면은 새 영상이 여기서 들어가서 보이는 거예요. 요 화면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일시정지를 누르면 영상이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바가 보일 테고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이게 이제 탐색바에 대한 내용인데 영상의 전체 중에서 지금 이만큼을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가 이제 재생 위치인데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 위치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직접 적어서도 만약에 재생 위치를 표시를 하겠다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가져온 요 새 영상은 20일 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체 재생 시간이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소스 및 효과 영역.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이 미디어 소스에서는 현재 작업 중인 영상 작업에 포함된 미디어 자료를 확인하거나 다른 미디어 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자, 미디어 소스에 파일 추가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냐면 영상,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추가를 해서 내가 그 뒤에 늑대 영상을 넣겠다. 그럼 늑대 영상을 열기에서 가져오면 늑대 영상이 여기 가져와지고 얘를 끌어다가 내가 영상의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영상을 그 뒤에 이어서 놓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프로젝트라는 미디어 소스 목록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최근 사용한 소스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데서는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왜 있느냐면은 저는 곰믹스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상이 너무 길어졌을 때 보통 제가 수업 영상을 찍다 보면은 3시간짜리 과정에 실습만 빼고 제가 설명한 것들을 영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1시간 30분 막 2시간 이렇게도 가요. 그러면 그 영상이 너무 기니까 영상을 이제 컷별로 잘라서 인코딩을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컷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프리미어를 켜서 인코딩하면 인코딩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보통 곰믹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작업을 할 때 제가 가져왔던 녹화 영상들,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사용한 소스들이 여기서 보여서 내가 자주자주 쓰려면 그냥 최근에 사용한 소스에서 가져와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코딩한 동영상이라는 거는요, 제가 여기에서 작업을 했었던 인코딩한 영상들이 여기서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영상에 내가 이 부분을 약간 가져올 거다, 그럼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거나 삭제 누르면 여기 있는 영상 지워져요. 자, 미디어 샘플. 요거는요, 곰믹스에서 미리 저장이 돼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미디어 샘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배경 이미지로 쓸 수 있는 샘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카운트다운이나 생일 축하와 같은 동영상 샘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새 영상 앞에다가 여기다가 제목을 예쁘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여기 블러라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진이에요. 블러라는 이 사진을 가져다가 영상 앞에다가 넣고 거기다 뭐 글씨를 적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검정색으로 넣거나 끌어다가 여기 새 영상 앞에다가 놔주시면은 이렇게 영역이 생기거든요. 영역의 크기는 가장자리에서, 영상의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몇 초 정도 보이게 할 건지 맞춰볼 수가 있고,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텍스트 이미지에서 텍스트 추가를 해서, 취소. 자, 텍스트 추가를 해서 내가 시작 위치, 끝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새 영상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제목을 적었다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에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그 다음 영상이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배경 이미지 샘플이 하는 역할들이고, 이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새 영상 앞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은 이게 지금 제가 새 영상이라는 표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987 카운트다운이 세진 다음에 새 영상이 보이겠죠? 그런 역할로 넣을 수 있는 동영상 샘플이 들어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효과음 샘플인데요. 효과음들을 저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 강아지, 뭐 드럼, 나팔, 박수 등인데, 이 박수를 들어보면 박수를 치거든요. 네, 마음에 드는 이런 효과음을 끌어다가 여기 오디오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예, 소리를 넣을 수가 있고 배치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좀 영상과는 어울리진 않았지만 이런 효과음을 넣을 수 있게 들어가 있는 메뉴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미디어 소스는 그럼 다 설명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텍스트 이미지 부분을 같이 또 설명하러 가볼게요. 자, 이 텍스트 이미지에서는요, 현재 작업 중인 영상 작업에 삽입할 어떤 텍스트나 사진을 추가하는 곳이에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이 시간 선택자라고 하죠. 이 막대, 빨간색 막대를 내가 텍스트를 넣고자 하는 시작 위치에 갖다 놓고 텍스트 추가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적는데요. 여기 밑에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바와 흰색 바가 앞뒤에 보일 거예요. 얘가 시작 위치, 얘가 끝 위치. 그래서 내가 어떤 자막을 적을 때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직접적으로 맞출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자막을 적을게요. 아이고, 커서 안 찍어서 그래. 다시요.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글씨를 적고요. 여기가 글씨에 대한 우리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폰트 종류.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폰트 종류를 고르고, 얘가 폰트 크기. 그 다음 얘가 폰트 스타일. 요 밑에는 제가 만든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라는 건 미리 서식이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로 고르겠다라고 하면은 서식이 바로 설정돼서 들어가는데요.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스타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용자 스타일인데, 이렇게 저장해 놓은 스타일을 그대로 쓴다면 내가 매번마다 요 폰트의 종류랑 크기랑 이런 것들을 따로 바꿀 필요가 없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굵게, 글씨를 굵게 하는 거고요. 얘가 기울인 꼴, 얘가 밑줄. 요거는 정렬 방식인데요. 내가 만약에 글자를 여러 글자를 써요. 별 적을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요. 얘가 왼쪽 맞춤, 얘가 가운데 맞춤, 얘가 오른쪽 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맞춤이 영상의 왼쪽에 맞추겠다, 가운데 맞추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글상자 안에서 가운데 맞춤하겠다, 왼쪽 맞춤하겠다고 내가 만약에 영상에 제일 위쪽에다 놔야 된다 이럴 때는 요 글상자를 직접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대충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텍스트 색깔 선택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제가 한꺼번에 밖에 못 바꾸나 싶으실까봐 일부러 순만 색깔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글자를 범위를 잡고 색깔을 바꾸면 글자 색깔만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강조 주실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게 텍스트 윤곽선 색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윤곽선이 없으면 영상에 색깔이 묻혀서 잘 글자가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보통은 제가 넣고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 두께는 15%, 20%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두꺼운 30을 주고 있는데 30보다 더 두껍게 하실 분은 테두리 두께 사용자 정에서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 두껍게 두께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투명도는 테두리에 대한 투명도예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라서 이 정도만 좀 설명드리고, 텍스트 배경색은 이 배경 색깔, 텍스트 바깥에 이런 배경 색깔을 넣고 싶으실 때 배경색을 설정하는 거고, 색깔을 연하게 넣을 때는 투명도를 설정해서 연하게 비춰지게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텍스트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림자 유형이나 두께를 설정을 해서 맞춰주시면은
그림자를 넣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테두리를 줘놨다 보니까 그림자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럼 그림자의 두께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좀 더 잘 보이긴 하죠. 자, 그리고 요게 되게 좋은 게 나타내기랑 사라지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나타내게 하던지 사라질 때 서서히 사라지게 해주겠다. 요렇게 맞춰놓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서서히 나타났다가 영상 끝에 여기 메뉴 쪽에 오니까 서서히 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막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글자 크기에 똑같은 위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텍스트 추가가 아니라 여기 넣었던 이 글씨를 복사를 하면 그 위치에 똑같이 복사가 되고 얘만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정만 해서 쓰시면은 문제없이 자막을 달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안 어렵죠? 자, 그래서 텍스트 추가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거나 자막을 달 때 활용하시는 메뉴이고요. 이미지 추가에서는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내가 넣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뭐 꾸밀 때 적용을 한다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맞춰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는 않죠. 자, 이미지에는 최근 사용한 이미지에는 제가 최근에 가져온 이미지들이 보이죠? 요거는 다른 반에서 제가 로고로 만들었던 건데요. 이런 로고로 만들었던 것이 최근 사용한 이미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매번 이미지를 찾을 필요 없이 선택해서 사이즈만 줄여서 로고 사이즈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로고를 계속해서 넣을 수가 있고, 이 길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늘려놓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영상에 이게 더 늘려지는데 지금 안 늘려지나요? 얘가 좀 동작을 좀 안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게 된다면 계속 그 영상에 얘가 나타나게 되니까 내 워터마크를 막 박아놓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지의 경우 투명도를 설정해서 연하게도 넣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미지 추가까지 이런 메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 이미지랑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경우는 영상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도 하고 크기도 조절해서 만약에 적용해 놓으면 그 영역 동안만 잠깐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도 추가할 수가 있네요. 자, 템플릿. 여기 프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 템플릿의 경우는요,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프로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프로가 적혀 있지 않은 얘네들 중에서만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누르면은 그 부분에 템플릿이 적용이 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적용 누르면 템플릿이 적용이 돼서 이 배경 부분에 요런 식으로 꾸며져서 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오버레이 클립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생기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라는 글씨가 여기 생겼어요. 그럼 이 텍스트 이미지에서 얘가 필요 없으면 얘는 삭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프레임, 시즌팩 등의 다양한 팩이 있는데, 프로라고 적힌 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곰믹스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곰믹스 프로 버전에서 적용하는 메뉴들이니까, 즉 유료 메뉴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버레이 클립 보겠습니다. 오버레이 클립.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무료 버전에선 적용하지 않고 유료 버전에서 적용하는 것들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영상을 보면은 해당 영상이 이렇게 보일 때 그 영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영상만 그냥 그대로 보이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영상에 장면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들어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 왼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이라는 어떤 효과를 넣겠다 라고 하면 시작 화면을 내가 이렇게 맞추고 끝 화면을 맞춰서 이 영역의 시작과 끝 위치를 정해서 적용을 하면은, 자, 아까 제가 넣은 부분에 가면은 얘가 이렇게 갑자기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조절돼서 보이죠. 영상의 그 화면 각이랄까 이렇게 조절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실 때 활용하시는 게 이런 오버레이 클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거, 또는 이런 빗망울 효과, 이런 것들을 넣어서 효과를 꾸밀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떠오르는 풍선 같은 이런 효과들도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필요한 효과들을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 거라, 네, 메뉴들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필터. 필터는 영상의 전체적인 색상이나 질감 등의 효과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건데요. 내가 영상을 찍었을 때 이 해당 영상이 좀 어두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밝기 대비에 가서 밝기를 맞추고 대비를 조절해 주시면 영상의 밝기랑 대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필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진하게, 부드럽게, 선명하게, 그리고 모자이크 효과도 있는데, 모자이크 효과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에 모자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쓰실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고 영상 전환. 요거 설명드리면 이제 소스 효과 영역에 대한 부분도 얼추 얘기를 하는데요. 영상 전환의 경우는 아까 여기 새 영상이 있고 그 다음 제가 늑대 영상을 연결을 했었잖아요. 아까 현재 프로젝트에서 늑대 영상을 끌어다 올게요. 그럼 새 영상이 나오다가 늑대 영상으로 나올 때 뭔가 끊기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다 했을 때 여기다 전환 효과를 넣는 게 영상 전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과 중에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적용을 하시면 이 사이에 영상 전환이 돼서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는 미리 보기 화면이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이게 끊겨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리 보기 편집창 상태다 보니까 약간 끊어져서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게 바로 곰믹스의 편집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 메뉴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본다면, 얘는 삭제, 영상을 잘못 가져왔을 때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실행 취소, 내가 영상에 어떤 편집 작업을 했는데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갈 때 얘는 다시 실행.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표시는 뭐냐면, 영상이 어떤 영상은 큰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길이가 길게 찍은 영상도 있고 어떤 영상은 짧게 찍은 영상도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영상을 작업할 때 영상의 컷이 너무 좁으면은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화면을 이렇게 키워서 영상을 좀 더 좀 세밀하게 작업할 때, 얘는 영상이 너무 길다면은 줄여서 그 영상의 길이를 볼 때, 요거는 그냥 전체 보는 거. 그 다음에 영상에 내가 만약에 이 위치쯤에서 영상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를 갖다 놓고 여기 보시면 자르기 있죠? 이렇게 누르면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자르겠다 할 때 자르기, 이 앞부분을 지울 거면 선택해서 딜리트 또는 삭제. 자,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놓을 수가 있겠죠. 요 영역 선택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여기 선택 영역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선택 영역만 유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분할을 하는 작업인데요. 괜히 여기까지 생각하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자르기 정도에서 지워버리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요거는 오디오 조정하는 건데요. 일단은 상하 반전을 하거나 좌우 반전을 할 때, 또는 회전을 할 때 있죠.
우리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뒤집혀서 나왔다면 90도나 180도, 270도로 회전할 수가 있고요. 재생 속도의 경우는 배속 맞추는 거는 곰믹스 프로 버전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곰믹스 일반 버전에서는 재생 속도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화면 크롭도 곰믹스 프로에서 가능한 기능인데요. 내가 영상의 일부분만 잘라서 그 부분만 크게 보이게 하겠다. 이럴 때 크롭 기능을 활용하는 거라 별로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페이드인, 얘가 페이드 아웃인데, 페이드인은 점점점 어두워졌다가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에 페이드인이에요. 페이드인을 누르면 요 영상의 끝부분에 이런 표시가 생기는데요. 한번 볼게요. 영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밝아지죠. 그리고 요게 이제 페이드 아웃인데, 요 영상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요런 세모가 생겨요. 자, 이것도 보면은 점점점 영상이 어두워지면서 사라지죠. 네. 요런 식으로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으로 부드럽게 영상이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음량 조절이에요. 얘를 누르면 음량을 작게 줄이실 수도 있고 원래대로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음량을 없애고 싶을 때는 여기서 여기 지금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음량을 음소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영상 자체의 클립에서 음소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음소거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에 잡음이 많아서 따로 소리를 녹음을 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상은 영상대로 보이되 우리가 음악을 살짝 깔아서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영상에 음소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상 말고 음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내가 어떤 음악을 넣었을 때 그 음악에 대한 소리를 음량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음악을 제가 배경음악 저번에 받아놓은 걸 하나 넣어볼게요. 자, 이런 음악을 넣었는데 이 음악에 대해 편집을 하는 건 선택된 오디오 편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음악에 대해서 이런 편집창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음악을 듣겠다.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음악만 들어볼 수가 있고, 이 음악의 영역을 제거하거나 이 영역만 남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드 인으로 점점점 소리가 작아졌다가 커지게 하는 효과도 넣을 수가 있고요. 끝부분에 페이드 아웃으로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해주는 효과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작업해보면 소리가 점점점 커지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에 대한 편집을 할 때 선택된 오디오 편집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화면 전환 효과예요. 얘랑 똑같은 효과가 요거 버튼이라서 요 정도 얘기하면은 거의 다 설명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 영상을 다 만들었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인코딩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영상을 만들다가 내가 중간에 저장해 놓고 다음에 불러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라면 내보내기를 해서 작업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 두시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곰믹스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 소개를 한 번씩 했는데요. 살짝 제가 설명하는 것들만 들었을 때 곰믹스가 이러한 프로그램이구나는 알겠지만 직접 해보시려면 아직은 어려우실 거라 조금 이따 쉬었다가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곰믹스를 열어주세요. 저희 8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곰믹스 창을 열면은 이렇게 곰믹스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여기 미디어 소스 탭이 선택된 상태로 파일 추가를 눌러볼게요. 자, 미디어 소스 탭이 선택이 돼 있을 때 여기 파일 추가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추가를 눌러주시면 열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예제를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바탕화면에 쓱싹 유튜브 라는 제가 만든 폴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주신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제는 12강 폴더에 따닥 늑대 영상이라는 이 mp4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 미디어 소스 목록에 늑대 영상이라는 파일명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얘를 이제 따닥 누르시거나 끌어서 배치하시면 돼요. 만약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미디어 소스로 바로 들어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85페이지 3번에서는 타임라인 툴바에 영역 선택하기를 눌렀네요. 그러고 분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래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선을 여기까지 대충 한 30까지 맞춘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여기 선택 영역 제거, 선택 영역만 유지, 분할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분할을 누르게 된다면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분할된 채 두 개의 영역이 남게 되겠죠? 선택 영역 제거는 선택 영역 부분을 제거하는 거고요. 선택 영역만 유지는 어둡게 선택되어져 있던 영역을 유지시키고 나머지 영상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이라는 거는 어둡게 선택한 영역 부분과 나머지 영상의 일부분이 분리가 되는 걸 분할이라고 해요. 자, 분할 작업까지 잘 되셨을지 볼게요. 영상이 분할된 상태에서 두 번째 영상의 시작 위치에 선택바가 위치가 되어 있는지 보신 후에 영상 전환이라는 탭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전환 목록의 여러 가지 중에 모자이크라는 효과를 선택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영상 사이에 모자이크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클릭.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요 앞부분에 이렇게 모양이 모자이크라는 어떤 모양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기 영상의 앞부분에 일정 위치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시간 선택자를 갖다 놓았고요.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모자이크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고 저장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왼쪽 위에 있는 요 굿믹스 버튼을 누르래요. 그러고 프로젝트로 저장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만 수정해서 설명할게요.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시는 게 있고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야 과정 작업을 하실 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상을 지금 보면은 쓱싹 유튜브라는 폴더에서 가지고 왔어요.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폴더 안에 영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실제로 내가 영상 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림은 예를 들어서 뭐 다운로드에 있는 폴더의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음악은 뭐 예를 들어 음악이란 폴더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장되어져 있는 장소들이 다른 각각의 폴더에서 이 파일들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때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서 놓으면은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프로젝트 파일은 실제 여기 영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든 이 영상이나 이런 거에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때는 영상을 가져와서 작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상의 위치를 우리가
위치 그 하이퍼링크처럼 링크를 걸어가지고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놓고 원본 영상이나 아니면 그림들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실제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을 때도 그 영상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막 여기저기 있는 영상들을 가져다가 프로젝트로 저장하면은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영상의 위치를 바꿔버리거나 다른 데로 이제 옮겨버리거나 했었을 때는 그 프로젝트 파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보내기를 해주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내보내기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내보내기 있어요. 자, 내보내기는 어떤 거냐면 실제 폴더가 만들어져서 그 폴더 안에 이 영상에서 사용했던 영상과 뭐 음악이 있으면 음악 또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 이런 것들을 한 대 폴더에 모아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늑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파일 형식 GRP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해보면요. 바탕화면에 늑대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요 늑대 GIP라는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곰믹스를 잠깐 닫아볼게요. 이 늑대라는 폴더 안에는 들어가 보면 내가 가져왔던 늑대 영상이 저장이 돼 있고 요 늑대라는 프로젝트 파일을 들어가 보면 이제 곰믹스가 열리면서 아까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이걸 닫고 여기 늑대를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 GRP만 남아있잖아요. 얘를 열어보면은 안 열려요. 네, 프로젝트랑 뭐 동일한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안 열리고요. 만약 걔가 그대로 있는 상태였을 때, 늑대가 있는 상태였을 때, 이 늑대 영상만 만약 지운다 라고 해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때도 곰믹스는 열리겠지만 해당 파일이 없다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못 열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곰믹스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는 원래 그 가져왔던 원본 파일들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걸 가급적이면 막 여기저기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내보내기를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폴더가 딱 생기면서 그 안에 원본 파일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신다면은 나중에 내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중간에 저장해 놓고 다음에 이어서 하실 때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곰믹스의 영상 전환 효과까지 가볍게 확인해 보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다면 제가 질문을 좀 받은 다음에 이어서 챕터 13에 있는 곰믹스 동영상의 자막 및 음원 삽입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곰믹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믹스에서는 이번에는 예제 13번에 있는 늑대 영상을 불러올게요. 자, 파일 추가. 지금 쓱싹 유튜브에 13강에 있는 예제는 GRP를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곰믹스에서 불러오기. 바탕화면에 있는 쓱싹 유튜브라는 폴더에 있는 13강에 있는 늑대 영상이라는 요 GRP 파일 보이죠? 얘를 따닥 해서 열어오면은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일 한번 불러와 보세요.
선택바가 맨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엔 미디어 소스에 있는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창이 나왔을 때 열기 대여 상자가 나타나면 13강 폴더에 있는, 그럼 여기가 이제 쓱싹 유튜브의 13강, 그래서 summer.mp3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summer.mp3 파일이 들어갔죠? 얘를 끌어다가 오디오 트랙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디오가 들어가진 걸 볼 수가 있죠? 만약 플레이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는 아마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리실 거라 제가 일단 플레이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 노래는요,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이어져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자르지 않더라도 영상의 끝까지는 이 음악이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영상 음악을요, 이번엔 내가 재생 길이에 맞게 한번 잘라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오디오라는 이 부분의 summer.mp3 파일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타임라인 위쪽에 선택된 오디오 편집이란 버튼이 있어요. 눌러서 편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편집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작 구간 선택과 종료 구간 선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길이는 1분 1초 56에 위치해요. 그럼 내가 영상의 끝까지 만약 이 음악을 자르고 싶다면 종료 구간을 똑같이 맞추면 되죠. 아까 1분 1초 56. 자, 이렇게 종료 구간을 맞추고요. 그대로 여기 영역에서는 선택 영역만 유지. 두 번째 버튼 요거예요.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대로 자르기만 할 거면 적용을 눌러주시면 딱 영역이 요 영상의 길이에 맞게 잘려지게 됩니다. 아까 페이드랑 나머지 효과들은 설명드렸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적용하고 싶으신 대로 적용해 보시고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책에 있는 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영상 음악을 이렇게 잘라보는 것까지 했는데요. 여기까지 잘 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텍스트, 이 텍스트 이미지라는 탭을 눌러주시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하고 흰색 바가 있는데 얘가 그 자막이 시작 위치, 얘가 자막이 끝 위치예요.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늑대 이야기. 그리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 라운드로 한다는데 여기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글꼴체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나눔 스퀘어 라운드가 저장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는 글꼴 아무거나로 고를게요. 그냥 예뻐 보이는 글꼴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80. 그리고 텍스트 배경색은 검정으로 줘라. 그럼 여기 배경색을 검정색을 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채워졌죠? 그 다음 나타내기는 서서히 나타나기를 주고 사라지기는 서서히 사라지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지속시간을 뜻해요. 지금 원래 지속시간은 3초로 돼 있는데 여기를
5초로 바꿔주시고 적용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 입력해도 되지만 이 막대를 끌어서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맞춰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돼서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자막이 이렇게 늑대 이야기라고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기를 줬으니까 이 영역 바깥으로 나갈 때 서서히 사라져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영상의 자막을 넣기 위해 두 번째 영상의 내가 맨 앞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시간 선택자를 갖다 놓으시고 아까 요 T1에 줬던 서식과 위치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누르시면요. T1에 줬던 서식이 그대로 T2 부분에 하나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수정할 거니까 텍스트 수정을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늑대 이야기 다시는 늑대의 일생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주시면 T1은 늑대 이야기, T2는 늑대의 일생으로 나오겠죠? 자,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중간에가 약간 끊겨서 나와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끊기지 않고요. 인코딩 했을 때는 제대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잘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영상에 오버레이 클립 삽입하기 그리고 인코딩해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영상에 오버레이 클립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한 후에 오버레이 클립에 보시면 이동 및 확대 축소라는 부분에 이렇게 클로즈업 효과들이 있어요. 여기서 왼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 효과를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설정을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E6이라고 해서 오버레이 클립이 하나 생겼죠. 자, 한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이 오버레이 클립이 없을 때는 영상이 그냥 심심하게 이렇게 늑대가 그냥 걸어오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왼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을 넣어서 시작 화면의 위치를 맞추고 끝 화면을 맞춘 후 적용을 하면은 영상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줌이 되면서 보이는 그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상에도 클릭해 보고요. 여기도 이동 및 확대 축소 그룹에서 이번에 오른쪽 클로즈업 전체 화면 요것도 시작 화면을 내가 어떻게 놓느냐인데 그대로 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움직여 놔도 돼요. 설정하시고 적용을 눌러 보시면은 얘는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되면서 보이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버레이 클립은 영상 화면의 확대나 축소 효과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미리 보기 영역에서 원하는 크기의 확대나 축소 비율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원하는 위치 또한 직접 지정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영상이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동영상을 만들 차례인데요. 여기까지 효과를 다 만드셨는지 일단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폴더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곰믹스가 처음에 설치가 되면은 저장 폴더는 원래 곰믹스 폴더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지금 동영상을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폴더 변경을 눌러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 그냥 쓱싹 유튜브로 놓을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 쓱싹 유튜브 이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쓱싹 유튜브 폴더에 저장하겠다로 바뀌었죠. 그 다음 인코딩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코딩 준비 중이라고 뜨는데요.
저장 경로는 물론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 뒤에 untitled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늑대 영상 완성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고 인코딩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일단 메뉴를 좀 설명드리겠는데 인코딩 완료 후 프로그램 종료와 인코딩 완료 후 시스템 종료가 있어요. 지금같이 영상을 길게 찍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짧은 영상의 경우는 굳이 누를 필요가 없는 메뉴지만 영상이 만약에 한 3시간짜리 영상이다. 그러면 인코딩 시간이 꽤 길어지거든요. 그럴 땐 인코딩을 할 때 동안 내가 다 기다렸다 컴퓨터를 끄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코딩 완료 후에 시스템 종료해놓고 체크를 해놓으면은 인코딩이 다 완료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꺼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긴 영상 혹시 제작하실 일 있으시면 이때는 이걸 누르게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파일 이름 설정하셨고 인코딩 시작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인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인코딩이 다 되면 아까 설정했던 폴더에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지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인코딩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떴어요. 그러면 이제 인코딩이 됐기 때문에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폴더 여기를 잠깐 눌러보면 제가 저장한 늑대 영상 완성이 저장되어 있고요. 실제 요거 다 되면 얘는 이제 닫으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영상을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얘를 저장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곰믹스에 보시면 내보내기 또는 프로젝트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저장은 GRP 파일만 저장이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폴더로 한 대로 모아놓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곰믹스에서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프로젝트 저장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GRP 파일이 생기게 되고 그걸 불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의 원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 오디오 파일에 뭐 지워지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GRP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영상이 다 만들어졌을 때는 인코딩 하시면 되는 거고, 인코딩이 된 파일의 경우는 수정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mp4로 만들어졌는데 이 늑대 영상 완성을 열었을 때 영상이 잘 보이는데 이 늑대 이야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줄이고 싶어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파일인 GRP 파일이 저장이 돼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97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어요. 영상의 내용 수정과 효과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일로 다시 저장해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이미지나 영상 및 오디오 음원 등의 저장 위치를 변경하면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